그러니까요. 왜 행복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까요? 버려놓고 행복하면 참 엄마로서 미안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문제가 있었군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셋을 세면 다시 아드님이 나와주십니다.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십니까.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최면 속에서 사별한 가족들과 만나는 상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하늘에 먼저 간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상담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최면 속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현실에서는 가능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로 가본다거나, 현실에서는 타임머신도 없는데 어떻게 어린 시절로 가보겠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로 가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내면 아이를 치료한다거나, 그리고 나랑 뭔가 정말 그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과의 그 마음을 확인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 심지어는 전생에 가본다거나, 나의 미래를 가본다거나, 굉장히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해지죠. 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최면 속에서는 사별하신 분들, 그러니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과 만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선뜻 이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고 비과학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것이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 이것이 정말 그분들을 만난 것인지 과학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최면 속에서 사별하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 못다 푼 회포를 풀고 그런 감정을 풀면 분명 그것이 이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고, 그분들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하는 데 도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그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최면 걸려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본인 입으로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살짝 말투가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말투가 살짝 변하고 뭔가 인격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전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관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정작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상담이 끝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 입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서 이것이 아주 근거 없는 그런 작업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가능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만의 나름의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예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어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심지어 하늘에 계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영적인 고차원적인 존재들과도 연결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혹시 그런 연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굉장히 좀 러프한 가설을 한번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아무래도 사별하신 분들은 그냥 현실에서 살아있는 분들과의 인간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만약 이런 사람들과 뭔가 안 좋은 것이 쌓였거나 미련이 났거나 하면 가서 그냥 따지고 직접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별하신 분들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맺힌 한이 있는데 그 사람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사무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깊은 한이 맺혀서 원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다양한 감정들이 있지만 이걸 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영매라는 이름으로 무슨 약간 굿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불러내는 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꼭 무슨 영적인 현상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소위 젊은 사람들 말로 말하면 패시브 스킬이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별한 케이스가 있지만 뭔가 이제 가족들과 사별한 케이스, 그렇죠? 가족들과 사별한 케이스만큼 뭔가 그 깊은 한이 맺히는 건 없을 것입니다. 뭐 너무나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잘해줬던 뭐 할아버지나 뭐 삼촌일 수도 있고 이모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 또는 내가 너무 미안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걱정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거기서 뭐 잘 못 살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조금 뭔가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있고,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정말 아주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사례는 자녀분과 사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자녀분과 사별한 케이스들이 제가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은 조금 좀 특별한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잘 키운 아들이었어요. 너무나 잘 컸어요. 뭔가 청년 시절까지 잘 컸는데 조금 병으로 갑작스럽게 아들이 먼저 세상을 간 겁니다. 그냥 뭐 사고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병으로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뭔가 그 어머님의 죄책감이 너무 크셨던 거예요. 뭔가 혹시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죄책감에 미안함에, 이 아들이 사별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너무나 그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혹시라도 아들이 뭔가 한 꿈이라도 한번 나타나 주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뭐 다녀가 주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혹시 나한테 무슨 한이 맺혔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 아닐까, 그 마음이 뭘까, 뭐 이런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영성 관련된 영적인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보신 거예요. 뭐 어떻게 잘못된 영혼은 하늘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더 불안해지신 거죠. 혹시 내 아들이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힘들게 방황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막 못 견디겠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사별하신 분들을 상담을 해보지만 다 거의 좋은 모습으로 나와줍니다.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너무나 잘 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원한이 있을 것 같지만 다 풀고, 오히려 남아있는 분들을 걱정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신 아드님을 불러서 만나게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죠. 당신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셋을 세면 당신의 먼저 간 아들이 앞에 나와줍니다. 하나, 둘, 셋.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앞에 나와주셨나요? 그냥 서 있어요. 그래요. 자, 이제 당신이 이야기하면 아들이 다 듣고 대답도 해줄 겁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하지 못했던 말 정말 많을 거예요. 그 말을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미안해. 잘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행복하게 못해줘서 미안하고, 엄마 거짓말 피운 것 같아갖고 미안하고. 그래요. 혹시 아드님에게 질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많아요. 입으로 소리내서 물어봐 주시겠어요? 왜 꿈에 나와서 잘했단 말이야. 왜 안 해주는지. 어떻게 엄마가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왜 꿈에 안 나오는지. 왜 좋은 데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꿈에 잘 있는지 궁금한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직접 대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엄마한테 잘했다고 향으로도 냄새 커피하고도 해줬는데
왜 모르냐고. 그러면 왜 꿈에서는 왜 말 못 해주냐고. 그냥 그게 안 된대요. 어쨌든 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냥 잘했대요. 엄마가 어떻게 아들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엄마가 그냥 편하게 그냥 있어주면 된대요. 그래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이 뭐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래야 될 부분이 있었는지도 물어보세요. 신경 쓰지 말래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냥 엄마한테 감사하대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아드님이 잘 있나 보네요. 엄마 보고 엄마한테 엄마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래. 그래요. 편안하고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아드님은 이제 좋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낼 것이고, 그렇게 늘 어머님을 지켜봐 주실 거예요. 얼마나 그 쌓인 한이 많았겠어요. 미안하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물어보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어머니 편안하게 있어주면 된다. 그거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해결이 됐고, 이제 남은 것도 어머니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미래, 정말 바라는 미래 체면으로 갔는데, 이게 여기서 뭔가 조금 아주 깔끔한 미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나쁘진 않은 거, 적당히 좋은데, 그걸 보면서도 이 어머니께서 뭔가 그렇게 썩 내켜하지도 않고, 행복해하지도 않고, 그냥 쏘쏘 이런 느낌으로 자꾸 체험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아직 안 풀렸다. 이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 그 속마음은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저기 이렇게 사지에 두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행복하면 좀 미안한 마음. 약간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드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불렀는데 그 첫 반응이 조금 당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좀 가슴 답답하고 뭐하고 하는 거 미안한 거 자식에다 그거 배워내고 싶고 그걸 좀 수긍하고 싶고 그걸 수긍하고 싶고 그런데 자꾸 죄책감이 그래도 죄책감이 들어. 자꾸 미안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그걸 자꾸 떨어내야 되는 생각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나요? 행복할 자격은 있다고 자격까지는 아니네요. 행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힘들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어차피 사람 다 가는 거고 다 가는 건데 미안하고 죄책감 있지만 그걸 그래요. 당신도 힘들고 싶지 않잖아요. 또 행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 게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왜 행복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까요? 보내놓고 행복하면 참 엄마로서 미안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문제가 있었군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셋을 세면 다시 아드님이 나와주십니다. 하나, 둘, 셋. 자꾸
자꾸 귀찮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지 아니면 평생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려 살길 바라는지 아드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자기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그래요. 네, 그래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자, 왜냐면 엄마가 지금 귀찮게 자기를 마음 안 편하게 하고 있대요. 그래요. 네, 자기를 마음 안 편하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편하게 귀찮게 하지 말고 편하게 엄마가 이러니까 지가 마음이 안 편하대요. 그래요. 자, 걱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발목 잡기도 하죠. 자, 이제 다시 그러면 마무리해주고 아드님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주실래요? 그래, 미안하네. 그냥 귀찮게 안 하고 엄마 열심히 살을게. 미안, 열심히 살을게. 그래. 그래요. 이런 것입니다. 첫 반응이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좀 귀찮게 하지 말라.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내가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하니까 나를 좀 편하게 놔달라. 아까는 좀 다른 모습이죠. 바로 여기서 하늘에 있는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하늘에 있는 사별한 가족들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 바로 그것이지 자기를 너무 잊지 않아주고 생각해주고 뭐 애도해주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착각이 이런 게 있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저승은 나쁜 곳이야 라는 착각. 여기서 이 대단한 착각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개땅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제가 상담해 본 경험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그 하늘에 사별하신 분들이나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경험으로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 하늘에 저곳이 천국 같은 곳이고 여기 이 땅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곳이고 우리가 먼저 간 사람들을 슬퍼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내려다보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뭐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 것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 이 땅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장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무언가 영혼들은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괴로운 삶을 선택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여기가 좋은데 가기 싫은데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쪽 세상이 메인이고 이쪽 세상은 가상이다. 진짜가 아니다. 환상이다. 이런 말까지 하죠. 그런 겁니다. 많은 사별하신 분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뭔가 그 사람들에 대한 슬픔을 잊어버리면 슬퍼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행복하면 의리를 저버린 게 아닐까? 미안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은 삶의 과제를 잘 수행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바란다는 것. 그래서 왜 너무 이렇게 사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놓아줘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그 영혼들도 이제는 여기서 놓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서 이렇게 슬퍼하고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거기서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이 뭔가 이렇게 뭐 구천을 떠돌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거의 대부분 다 하늘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들 너무나 일찍 사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런 영상도 찍었잖아요. 뭔가 이번 삶에 선택해서 이거 삶을 선택해서 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내 아이 자녀가 죽는 체험을 내가 선택해서 내려왔다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데 일단 선택을 한다는 건 삶의 초기 조건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결말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꼭 긴 삶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영혼들은 짧지만 아주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짧은 삶을 선택하는, 굳이 일부러 그런 짧은 삶을 선택하는 영혼들도 있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꼭 그렇게 오래 살아야지만 좋은 것이고 짧게 살면 나쁜 것이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조금 마음에 깊은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뭐 사실 뭔가 이렇게 가족을 잃은, 특히 이제 자녀를 잃은 이 슬픔은 뭐 어디에 비교하겠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요. 그래요. 뭐 이런 슬픔은 뭔가 이렇게 한두 마디 설명으로 쉽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들 하늘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그 마음에서 하루빨리 그 슬픔을 이겨내시고 힘내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전 영상에도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